감히 천한 것이 양반을 속이려 들어. 이 부적만 있으면 저건 제가 주운 거랑 똑같은데요. 조선 후기 한양에서 40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한여름 장마가 막 걷진 어느 날 밤, 장터에선 한 무당이 마을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있었어요. 그 순간 번개가 내리쳤고 무당의 팔목에서 붉은 부적 하나가 떨어져 나와 바람에 날려 한 머슴의 발치에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부적 하나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바보 취급받던 머슴이 마을의 은인이 되고 자신의 진짜 가치를 찾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을 향해 행운의 하트를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썩 물러서 감히 이 마당에 발을 들여놓다니. 장터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고함 소리가 여름 저녁 하늘을 찢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그 한가운데 한 무당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찢어진 무복자락이 바람에 나풀거렸습니다. 이 사기꾼 같으니 우리 집안에 무슨 애군이 깃들었다 했더니 정작 도둑질이나 일삼던 것 아니냐. 덩치 큰 사내가 몽둥이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무당은 얼굴을 감싸쥐고 웅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터 사람들이 저마다 돌멩이를 집어들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님 병 낫게 해준다더니 도리어 악화시켰어. 제 집 뒤란에 숨겨둔 은정까지 훔쳐갔다지 뭐요? 한여름 장마가 막 걷히고 땅이 질척거리던 그날 밤, 하늘에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무당을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엔 분노와 조롱이 뒤섞여 있었죠. 누구 하나 무당을 감싸는 이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크악! 무당이 비명을 질렀어요.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어깨를 때렸고 무당은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쩍하고 번개가 내리쳤어요. 장터 전체가 하얗게 빛나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주춤거렸습니다. 번개 빛이 사라지자 무당의 팔목에서 뭔가 떨어져 나왔어요. 찢어진 천 사이로 붉은 부적 하나가 바람에 날려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은 장터 귀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 서 있던 한 머슴의 발치에 멈춰 섰습니다. 머슴 봉수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그 부적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뜨거운 여름날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가슴 한복판이 뜨거워지는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봉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두가 무당에게만 시선을 쏟고 있었죠. 아무도 이 부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봉수는 재빨리 몸을 숙여 부적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뭐지? 봉수는 황급히 부적을 품 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부적을 절대 남에게 들켜선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처럼 솟아올랐죠. 이놈아, 일어나. 더 맞고 싶으냐? 사내가 무당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무당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형형했어요. 그 눈이 장터를 훑다가 잠깐 봉수에게 머물렀습니다. 봉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당이 알았을까? 자신이 부적을 주운 걸 눈치챘을까? 하지만 무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을 뿐이었죠.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숙인 채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욕설을 퍼부으며 돌멩이를 던졌고 무당은 비틀거리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장터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봉수만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죠. 품 안의 부적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만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야, 봉수야. 거기서 뭐하냐? 어서 와서 장작 옮겨라. 주인집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봉수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봉수는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방금 전 일이 맴돌았어요. 무당의 눈빛, 하늘을 가른 번개, 그리고 손에 쥐어진 이 뜨거운 부적. 이게 대체 뭐길래? 봉수는 품을 슬쩍 만져봤습니다. 부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이상하게도 봉수를 안심시키는 듯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그날 밤 봉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자신을 돌보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죠. 머슴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였으니까요. 하루하루 고된 일을 하고 남들에게 바보 소리를 들으며 그저 끼니만 때우며 사는 게 봉수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품 안의 부적이 자꾸만 봉수를 깨웠거든요. 마치 나를 꺼내봐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봉수는 조심스럽게 부적을 꺼냈어요. 달빛 아래서 본 부적은 낮에 본 것보다 더 신비로웠습니다. 붉은 먹으로 그려진 기이한 글씨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정말 뭘까? 봉수는 부적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머릿속에 무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발밑에 떨어진 것이 내 운명을 비틀겠구나. 봉수는 깜짝 놀라 부적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부적은 땅에 닿기 직전 공중에서 멈췄어요. 그리곤 천천히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봉수의 손바닥 위로 돌아왔습니다. 봉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분명 보통 부적이 아니었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2장. 다음 날 아침, 봉수는 여느 때처럼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간밤의 부적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품 안의 부적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려고. 주인집 마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봉수는 황급히 일어나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장작 패기, 물 길어오기, 마당 쓸기, 외양간 청소. 봉수는 쉴 틈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저 바보 머슴 좀 봐라. 도끼질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제 장터에서도 멍청하게 서 있더라고. 쯧쯧. 봉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도 없이 자라 이 집 저 집 떠돌다 겨우 이댁 머슴으로 자리 잡았죠. 그나마 끼니라도 때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어요. 봉수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갑자기 품 안의 부적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봉수는 깜짝 놀라 두레박을 놓칠 뻔했어요. 부적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 이내 다시 따뜻한 온기로 돌아왔거든요. 봉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봉수는 조심스럽게 품을 만져봤습니다. 부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이상하게도 봉수의 심장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봉수는 주인 마님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곡식을 사와야 했거든요. 장터는 여전히 붐볐지만
어제 그 무당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봉수가 쌀가마를 고르고 있는데 뒤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었어? 어제 그 무당 말이야. 응, 뭔데? 산 너머 폐가에 숨어 있다던데. 아직도 이 근처를 떠나지 않았대. 봉수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무당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고? 품 안의 부적이 또다시 미세하게 떨렸어요. 왜 안 떠나는 거래? 글쎄, 뭔가 찾는 게 있나 봐. 어젯밤에도 장터 근처를 서성거렸다던데. 봉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 부적을 찾는 걸까? 무당이 떨어뜨린 부적을 자신이 주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아니야, 모를 거야. 그날 밤 아무도 안 봤어. 봉수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쌀가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죠.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수는 산 너머 폐가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무당이 숨어 있다니. 부적을 돌려줘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숨기고 있어야 하는 걸까? 봉수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적을 버릴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쥐고 싶었죠. 마치 이 부적이 자신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녁이 되어 봉수는 헛간 구석에 앉아 저녁 끼니를 받았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사발. 늘 그렇듯 너무 짜고 밥알도 설익었지만 봉수는 감사히 받아 먹었어요. 에이, 이 바보 머슴. 내일은 제대로 일 좀 해. 주인집 아들이 지나가며 봉수의 머리를 탁 쳤습니다. 봉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봉수는 다시 부적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본 부적은 어제보다 더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은은하게 박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넌 대체 뭐니? 봉수가 혼잣말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헛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수는 황급히 부적을 품에 넣고 몸을 웅크렸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헛간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봉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 있구나.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달빛을 등진 그림자가 헛간 안으로 들어섰어요. 봉수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바로 어제 장터에서 매를 맞던 그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은 찢어진 무복을 그대로 걸치고 있었고 얼굴엔 피멍이 든 흔적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그 눈이 봉수를 똑바로 응시했죠. 내가 가져갔구나. 무당의 입에서 나온 말에 봉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품 안의 부적이 또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마치 주인을 알아본 것처럼. 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품을 꽉 감싸 쥐고 무당을 바라볼 뿐이었죠. 무당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두려워 마라. 그건 이제 내 것이다. 봉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당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자기 것이라니? 이 부적이? 하지만 무당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할 것이니라. 무당의 말에 봉수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가라니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한단 말인가요? 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대가라니. 그게 무슨... 쉿! 무당이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곤 헛간 밖을 살폈죠. 밤바람만 스산하게 불어올 뿐 다른 인기척은 없었어요. 무당은 다시 봉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봉수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죠. 봉수야. 무당이 봉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봉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놀랄 것 없다. 소희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켜봐 왔으니까. 무당의 말에 봉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소희는 내 어미를 알았단다. 내 어미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지. 봉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미? 자신에게 어미가 있었다고? 지금껏 봉수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내 어미는 이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약초꾼이었어. 하지만 무당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달빛 아래 무당의 얼굴엔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양반댁 도련님이 내 어미를 탐했지. 억지로 범하고 내가 생겨났단다. 봉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내 어미는 너를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 마을 사람들은 내가 애군을 가진 아이라며 내다버리라 했지. 하지만 소인이 너를 살려냈단다. 무당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봉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소인은 내 곁을 맴돌며 지켜봤어. 하지만 직접 다가갈 순 없었지. 소인이 다가가면 내게 더 큰 화가 미칠 테니까.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을 만졌습니다. 부적이 여전히 뜨겁게 박동치고 있었어요. 그 부적은 내 어미가 소인에게 맡긴 거란다. 내가 20살이 되는 해 내 손에 쥐어주라고. 무당이 봉수의 손을 덮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기도 전에 소인이 장터에서 매를 맞게 됐지. 그때 부적이 내게로 간 거야. 운명이었어.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번개가 치고 부적이 자신의 발치로 굴러온 일이 떠올랐죠. 이제 들어라. 무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조용했어요. 내일 해가 지는 순간 북쪽 숲으로 가거라. 큰 소나무 세 그루가 모여 선 곳이 있을 게다. 북쪽 숲이요? 봉수는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절대 가지 않는 곳이었죠. 그래. 그곳에 가서 이 부적을 땅에 묻어라. 그리고 3번 절을 올려. 무당이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곤 봉수의 손에 쥐어줬어요. 이 안에 쌀 한 줌과 정화수가 담긴 병이 있다. 그것도 함께 묶어라. 봉수는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수가 물었습니다. 무당은 빙그레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 운명이 바뀔 거야. 지금껏 바보 취급받고 천대받던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게다.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헛간 밖에서 초롱불이 번쩍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던 거죠. 무당이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기억해라. 해가 지는 순간 북쪽 숲. 그리고 무당이 헛간 문으로 향하다 멈춰 섰어요. 그리곤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가야 한다. 다른 이가 먼저 그곳에 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라. 잠깐만요. 그게 무슨... 봉수가 물으려 했지만 무당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거기 누구냐? 주인집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롱불을 든 그가 헛간 쪽으로 다가왔어요. 봉수는 황급히 주머니를 품에 넣었습니다. 부적과 함께 꼭 감춰 넣었죠.
봉수냐? 이 밤중에 혼자 뭐 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주인집 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즉, 바보 머슴 주제에 잠도 제대로 못 자나? 내일 일 못하면 두고 봐. 그는 투덜거리며 돌아갔어요. 봉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곤 품을 만졌어요. 부적과 주머니가 느껴졌습니다. 무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해가 지는 순간 북쪽 숲, 봉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진다고 했죠. 정말 그럴까요?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꺼냈습니다. 붉은 부적이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 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봉수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어미. 봉수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미가 소인에게 남긴 거라면. 봉수는 부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곤 결심했죠. 내일 해가 지는 순간 반드시 북쪽 숲으로 가겠다고. 그날 밤 봉수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봉수는 어미의 얼굴을 봤어요. 자상하게 웃으며 자신을 안아주는 어미의 모습을. 그 꿈이 너무나 따뜻해서 봉수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봉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꾼 꿈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어미의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모두 처음 느껴보는 것들이었죠. 봉수는 품을 만졌습니다. 부적과 무당이 준 주머니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죠. 봉수야, 빨리 나와서 물 끼러 와. 주인집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황급히 일어나 우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북쪽 숲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봉수는 계속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언제쯤 질까?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외양간을 청소하면서도 봉수의 머릿속은 온통 북쪽 숲 생각뿐이었습니다. 품 안의 부적이 자꾸만 따뜻하게 박동쳤거든요. 마치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김부잣집 도련님이 오늘 밤 혼례를 올린대. 혼례를? 갑자기? 응, 한양에서 온 양반댁 규수래. 그것도 북쪽 언덕에 있는 정자에서 한대. 봉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북쪽 언덕? 그곳은 북쪽 숲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아니, 왜 하필 그런 으슥한 곳에서 혼례를 올려? 풍수를 봤다는데 그곳에서 혼례를 올려야 부귀영화가 온대나 뭐래나. 그것도 해가 지는 순간에 맞춰서 해야 한다더라. 무슨 기란 때래. 봉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누구보다 먼저 가야 한다. 다른 이가 먼저 그곳에 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라. 해가 지는 순간 북쪽 언덕. 혹시 김부잣집 사람들이 먼저 북쪽 숲에 가는 건 아닐까? 봉수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저 바보 머슴도 구경 갈 거냐? 즉, 저런 놈이 양반댁 혼례에 무슨 구경을 가. 그냥 일이나 시켜야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말들이 들렸지만 봉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해가 지는 순간만 기다릴 뿐이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봉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집 마님 몰래 헛간으로 들어가 품을 확인했죠. 부적과 주머니가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 해. 봉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어요. 무당은 분명 해가 지는 순간이라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북소리, 징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김부잣집 혼례 행렬이 출발하는 소리였습니다. 봉수는 살짝 밖을 내다봤어요. 화려하게 꾸민 가마가 지나가고 그 뒤로 수십 명의 하인들이 따라갔습니다. 모두 북쪽 언덕을 향해 가고 있었죠. 안 돼. 저들이 먼저 가면. 봉수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말을 어길 순 없었어요. 반드시 해가 지는 순간에 가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봉수는 헛간 문틈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점점 서쪽 산 너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야, 봉수야, 어디 갔어? 주인집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봉수는 깜짝 놀랐어요. 나 나갔습니다. 봉수가 헛간에서 나오자 주인집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바보 머스마, 홀레 구경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아, 어차피 너 같은 천한 놈이 양반 홀레에 뭘 간다고. 주인집 아들이 비웃었어요. 그리곤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서 장작이나 더 패와. 오늘 밤 추울 것 같으니까 많이 패오고. 하필이면 북쪽 방향이었어요. 봉수는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어쩌면 기회일지도 몰랐죠. 산길을 오르는 동안 해는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봉수는 장작을 패는 척하면서 계속 하늘을 살폈어요. 저 멀리서 혼례 행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드디어 해가 산 끝에 걸렸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이제 곧 해가 완전히 질 것 같았습니다. 봉수는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곤 북쪽 숲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서자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봉수는 무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큰 소나무 세 그루가 모여 선 곳. 봉수는 숲속을 헤매며 소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이 숲을 어릴 적부터 드나들었는데 오늘은 길이 낯설게 느껴졌죠. 마치 숲 자체가 봉수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봉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품 안의 부적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길을 알려주듯 어느 방향이 더 뜨거운지 느껴졌습니다. 봉수는 부적의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부적이 더 뜨거워지고 왼쪽으로 가면 식어갔어요. 부적이 마치 나침반처럼 봉수를 이끌었습니다. 얼마를 헤맨 끝에 큰 소나무 세 그루가 모여 선 곳이 나타났어요. 여기다. 봉수는 숨을 몰아쉬며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나무들은 마치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은 것처럼 우뚝 서 있었어요. 세 그루가 삼각형을 이루며 서 있었고 그 한가운데 평평한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해가 완전히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숲 전체가 고요해졌어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벌레 소리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봉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부적을 꺼냈습니다. 부적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붉은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주변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봉수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죠. 봉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어요. 손가락이 쓰라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 부적을 땅에 묻어라. 그리고 3번 절을 올려. 봉수는 필사적으로 땅을 팠습니다. 손톱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부적을 묻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구덩이가 어느 정도 깊어지자 봉수는 부적을 그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부적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박동치고 있었죠. 그리고 무당이 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쌀 한 줌이 쏟아져 나왔어요. 봉수는 그 쌀을 부적 위에 뿌렸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붉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다음으로 정화수가 담긴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병을 열자 맑은 물 냄새가 났어요. 봉수는 그 물을 부적과 쌀 위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물이 땅에 스며들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적의 빛이 더욱 강해지더니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봉수는 황급히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흙을 긁어 모아 구덩이를 메웠어요. 그리고 그 위를 꾹꾹 눌렀죠. 이제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3번 절을 올리는 것. 봉수는 두 손을 모으고 첫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어미. 봉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어요.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이었죠. 두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을 용서하소서. 어미를 한 번도 뵙지 못한 이 불효막심한 자식을.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봉수는 평생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번째 절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거기 누구냐?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김 부잣집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화려한 홀레복을 입은 김 부잣집 도련님이 서 있었죠. 감히 우리 홀레터를 침범하다니. 이놈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냐? 도련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하인들이 봉수를 향해 달려왔어요. 봉수는 황급히 3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쿵! 엄청난 진동이 땅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숲 전체가 흔들렸어요. 하인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김 도련님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련님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봉수가 부적을 묻은 자리에서 희미한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오라기만 한 빗줄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마침내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갔습니다. 붉은 빛기둥이 밤하늘을 가르며 솟아올랐죠.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나처럼 밝아진 숲속에서 봉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빛기둥 주변으로 무언가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반딧불처럼 작은 빛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빛기둥 주위를 맴돌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춤을 추고 있었죠. 저게 뭐냐? 김도련님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인들도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봉수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그 빛들에게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어미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 같은 포근함이었죠. 빛기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주변이 다시 어둠에 잠겼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수가 부적을 묻은 자리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몇 초 만에 싹은 자라나 손바닥만 한 나무가 됐습니다. 세상에. 하인들이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나무는 계속 자랐습니다. 가지가 뻗고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었죠.
그런데 그 꽃이 보통 꽃이 아니었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꽃이었습니다. 5송이의 황금꽃이 나무 끝에 피어났죠. 저건 전설 속의 황금화가 아니냐? 김도련님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황금화는 1000년에 한 번 핀다는 전설의 꽃이었어요. 그 꽃을 가진 자는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했죠. 도련님이 벌떡 일어나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저 꽃을 따라 당장 하인들이 황급히 나무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나무에 손을 대는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휙! 하인들이 바람에 밀려 뒤로 날아갔어요.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죠. 무슨 도련님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나무가 말을 했어요. 정확히는 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꽃은 정한 주인이 있느니라.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나무가 말을 한다니 이건 분명 귀신의 장난이 아닐까?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부적을 묶고 정화수를 뿌리고 3번 절한 자. 그 자만이 이 꽃을 가질 수 있느니라. 모든 시선이 봉수에게 쏠렸습니다. 봉수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바보 머슴이 김도련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무가 천천히 한 송이 꽃을 봉수 쪽으로 내밀었어요. 황금빛 꽃잎이 달빛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받거라. 이는 내 어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라. 봉수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이 저절로 떨어져 봉수의 손바닥 위에 놓였어요.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봉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미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었구나.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미가 이런 선물을 남겨뒀다니. 안 돼. 그건 내 거야. 김도련님이 소리치며 봉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또다시 바람이 불어왔어요. 도련님이 공중으로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죠. 감히 정한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 하다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나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겁에 질려 도련님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리곤 허겁지겁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숲속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봉수만 홀로 그 자리에 남았죠. 나무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니라 봉수야. 내 운명이 바뀌는 건 5장.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부적을 꺼냈습니다. 부적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붉은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주변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봉수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죠. 봉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어요. 손가락이 쓰라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 부적을 땅에 묻어라. 그리고 3번 절을 올려. 봉수는 필사적으로 땅을 팠습니다. 손톱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부적을 묻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구덩이가 어느 정도 깊어지자 봉수는 부적을 그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부적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박동치고 있었죠. 그리고 무당이 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쌀 한 줌이 쏟아져 나왔어요. 봉수는 그 쌀을 부적 위에 뿌렸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붉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다음으로 정화수가 담긴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병을 열자 맑은 물 냄새가 났어요. 봉수는 그 물을 부적과 쌀 위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물이 땅에 스며들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적의 빛이 더욱 강해지더니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봉수는 황급히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흙을 긁어 모아 구덩이를 메웠어요. 그리고 그 위를 꾹꾹 눌렀죠. 이제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3번 절을 올리는 것. 봉수는 두 손을 모으고 첫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어미. 봉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어요.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이었죠. 두 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을 용서하소서. 어미를 한 번도 뵙지 못한 이 불효막심한 자식을.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봉수는 평생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번째 절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거기 누구냐?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봉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김 부잣집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화려한 홀레복을 입은 김 부잣집 도련님이 서 있었죠. 감히 우리 홀레터를 침범하다니. 이놈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냐? 도련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하인들이 봉수를 향해 달려왔어요. 봉수는 황급히 3번째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쿵! 엄청난 진동이 땅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숲 전체가 흔들렸어요. 하인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김 도련님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련님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봉수가 부적을 묻은 자리에서 희미한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실오라기만 한 빗줄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마침내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갔습니다. 붉은 빛기둥이 밤하늘을 가르며 솟아올랐죠.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나처럼 밝아진 숲속에서 봉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빛기둥 주변으로 무언가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반딧불처럼 작은 빛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빛기둥 주위를 맴돌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춤을 추고 있었죠. 저게 뭐냐? 김도련님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인들도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봉수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그 빛들에게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어미가 자식을 안아주는 것 같은 포근함이었죠. 빛기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주변이 다시 어둠에 잠겼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수가 부적을 묻은 자리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몇 초 만에 싹은 자라나 손바닥만 한 나무가 됐습니다. 세상에. 하인들이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나무는 계속 자랐습니다. 가지가 뻗고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었죠. 그런데 그 꽃이 보통 꽃이 아니었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꽃이었습니다. 5송이의 황금꽃이 나무 끝에 피어났죠. 저건 전설 속의 황금화가 아니냐? 김도련님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황금화는 1000년에 한 번 핀다는 전설의 꽃이었어요. 그 꽃을 가진 자는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했죠. 도련님이 벌떡 일어나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저 꽃을 따라 당장. 하인들이 황급히 나무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나무에 손을 대는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휙! 하인들이 바람에 밀려 뒤로 날아갔어요.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죠. 무슨. 도련님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나무가 말을 했어요. 정확히는 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꽃은 정한 주인이 있느니라.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나무가 말을 한다니. 이건 분명 귀신의 장난이 아닐까?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부적을 묻고
정화수를 뿌리고 3번 절한 자. 그자만이 이 꽃을 가질 수 있느니라. 모든 시선이 봉수에게 쏠렸습니다. 봉수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바보 머슴이? 김도련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무가 천천히 한 송이 꽃을 봉수 쪽으로 내밀었어요. 황금빛 꽃잎이 달빛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받거라. 이는 내 어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라. 봉수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꽃이 저절로 떨어져 봉수의 손바닥 위에 놓였어요.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봉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어미가 자신에게 남긴 것이었구나.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미가 이런 선물을 남겨뒀다니. 안 돼. 그건 내 거야. 김도련님이 소리치며 봉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또다시 바람이 불어왔어요. 도련님이 공중으로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죠. 감히 정한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 하다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나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하인들이 겁에 질려 도련님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리곤 허겁지겁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숲속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봉수만 홀로 그 자리에 남았죠. 나무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니라 봉수야. 내 운명이 바뀌는 건. 봉수는 황금꽃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의 꽃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죠. 나무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꽃을 품에 지니고 있거라. 내게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니. 필요한 순간이요? 봉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람만 스산하게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봉수는 조심스럽게 황금꽃을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꽃이 닿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어미의 손길이 닿은 것 같았죠. 어미, 고맙습니다. 봉수는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일어나 숲을 빠져나왔어요.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아까 그 소란스러운 혼례 행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모두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나 봅니다. 봉수가 마을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이었어요. 봉수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시든 풀들이 되살아나는 거였죠. 말라 죽은 줄 알았던 들꽃들이 고개를 들고 누렇게 변했던 잎사귀들이 푸르게 변했습니다. 이상하네. 봉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봉수가 여느 때처럼 일어나 우물로 가려는데 주인 집 마님이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봉수가 뛰어나가 보니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감나무가 자라 있었어요.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건 도대체. 주인 어르신이 감나무를 만지며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감이었어요. 여름인데 가을감이 열려 있었죠. 기적이야.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고. 주인 집 마님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정말 하룻밤 사이에 자랐대? 그것도 감까지 주렁주렁 열렸다니.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감나무를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봉수를 의심하진 않았어요. 바보 머슴이 무슨 재주로 나무를 자라게 하겠느냐고 생각했죠. 봉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그 자리를 지나갔다는 걸요.
품 안에 황금꽃이 미세하게 떨렸었다는 걸요. 혹시 이 꽃 때문에? 봉수는 품을 슬쩍 만져봤습니다. 황금꽃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봉수는 주인 어르신의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쌀을 빌려오는 일이었죠. 길을 가는 동안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봉수가 지나가는 곳마다 메마른 개울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말라 죽어가던 논밭의 벼들이 고개를 들었죠. 저게 내가 지나가서 그런 건가? 봉수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분명 황금꽃의 힘이었어요. 이웃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파가 쓰러져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아무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원을 불러야 하는데 이 마을엔 의원이 없잖아. 봉수는 무심코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봉수가 안타까워하며 노파를 바라보는 순간 품 안에 황금꽃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어서 꺼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봉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노파만 보고 있었죠. 봉수는 조심스럽게 품에서 황금꽃을 꺼냈습니다. 꽃잎 하나가 저절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곤 봉수의 손 위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노파의 입술 위로 날아갔습니다. 꽃잎이 노파의 입에 닿자 황금빛으로 녹아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파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눈을 뜨기 시작했죠. 응. 노파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아니, 방금까지 거의 숨이 끊어질 것 같더니. 기적이야. 기적?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봉수를 보지 않았어요. 모두 노파만 바라보고 있었죠. 봉수는 황급히 꽃을 품에 넣었습니다. 꽃잎이 하나 줄어든 황금꽃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구나. 봉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미가 남긴 이 꽃이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신비한 힘을 가진 것이었죠.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봉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꽃의 힘을 어떻게 써야 할까? 나무가 말했던 필요한 순간이란 게 뭘까?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불이 난 거였어요. 불이야, 불.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봉수가 급히 달려가 보니 주인 집 헛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봉수야, 어서 물을 길어와. 주인 어르신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물로 달려가 물동이를 가득 채워왔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봉수는 품 안에 황금꽃을 만졌습니다. 꽃이 또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불을 꺼야 하는 건가? 봉수가 망설이는 사이 불길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집 전체가 타버릴 것 같았어요. 봉수는 결심했습니다. 품에서 황금꽃을 꺼냈어요. 그리곤 불길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곧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마치 하늘이 물바가지를 쏟아붓는 것 같았어요.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릴 도우시는구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빗물이 불길을 잠재웠어요. 불과 몇 분 만에 불이 완전히 꺼졌죠. 봉수는 황금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또 하나 사라졌어요. 이제 3개만 남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며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하지만 봉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라 황금꽃의 힘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요. 그날 밤 봉수는 헛간에 누워 황금꽃을 바라봤습니다. 3개의 꽃잎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봉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 다음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김 부잣집 도련님이 혼례도 못 올리고 신부 집안한테 파혼당했대. 정말? 그 잘난 도련님이? 응, 그날 밤 북쪽 숲에서 무슨 귀신을 봤다나 뭐래나. 그 이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대. 봉수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자신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래. 김 부잣집 재산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났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날 밤 이후로 온갖 안 좋은 일이 생긴대. 곡식 창고엔 쥐떼가 들끓고 논밭은 메뚜기 떼한테 당하고. 봉수는 품을 만졌습니다. 황금꽃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봉수가 장작을 패고 있는데 주인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봉수야, 잠깐 이리 오너라. 네, 어르신. 봉수가 도끼를 내려놓고 다가가자 어르신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봉수야, 내가 요새 뭔가 이상하지 않니? 봉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들켰을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게 내가 일하는 곳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니. 감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고 메마른 우물에 물이 차오르고. 어르신이 봉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봉수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건 소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내게 무슨 특별한 힘이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봐라. 봉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황금꽃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그때 주인집 마님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보,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뭐라고? 어르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두가 안채로 달려갔어요. 봉수도 뒤따라갔죠. 방 안에 주인집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온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죠. 어젯밤부터 열이 나더니 아침엔 일어나지도 못하겠대요. 마님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들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이건 보통 열이 아니구나. 어서 의원을 불러와. 하인이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의원은 이미 다른 집에 가고 없었어요. 돌아오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죠. 봉수는 방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품 안의 황금꽃이 또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 건가? 봉수는 망설였습니다. 주인집 아들은 늘 자신을 바보라고 놀리고 때리고 괴롭혔거든요. 그런 사람을 왜 살려야 할까? 하지만 마님의 우는 소리를 듣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봉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인이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봉수를 쳐다봤어요. 어르신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소인도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봉수의 진지한 얼굴을 본 어르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의원도 오지 않았으니 내가 한번 해봐라. 봉수는 주인집 아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품에서 황금꽃을 꺼냈어요. 저게 뭐냐? 마님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꽃을 본 거였죠. 이건 봉수가 설명하려 했지만 꽃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꽃잎 하나가 저절로 떨어져 나오더니 주인집 아들의 입으로 날아갔어요. 꽃잎이 입술에 닿자 황금빛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집 아들의 얼굴에서 열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땀이 멈췄어요. 안색도 점점 좋아졌죠. 아들아. 마님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머니? 정신 차렸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마님이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어르신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봉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봉수 손에 있는 황금꽃에요. 봉수야, 그게 대체 뭐냐?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수는 황금꽃을 바라봤어요. 이제 꽃잎이 2개만 남았습니다. 이건 소인의 어미가 남긴 것입니다. 봉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당을 만난 일, 북쪽 숲에서 부적을 묻은 일, 황금화가 피어난 일, 모든 걸 솔직히 말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르신의 표정이 계속 변했습니다. 놀라움, 믿을 수 없음, 그리고 마지막엔 존경?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르신이 봉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봉수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바보라고 무시했구나. 하지만 넌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주인집 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봉수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봉수는 당황했어요. 평생 대접받아 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절을 받으니 어색했죠. 아닙니다. 그냥. 아니야, 봉수야.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우리 집 머슴이 아니다. 우리 집안의 소중한 식구로 대접하겠다. 그날부터 봉수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헛간에서 자지 않았어요. 사랑채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줬죠. 밥상도 따로 받지 않고 주인 식구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봉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감나무를 자라게 했대. 병든 사람도 낫게 한다던데? 혹시 신선이 아닐까?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봉수를 찾아왔어요. 병든 가족을 낫게 해달라고, 메마른 땅에 물이 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봉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황금 꽃잎이 이제 2개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함부로 쓸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소인의 힘엔 한계가 있습니다. 봉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봉수는 자신의 방에 앉아 황금꽃을 바라봤습니다. 2개의 꽃잎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미, 소인이 잘하고 있는 걸까요? 봉수가 혼잣말을 하는 순간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있었어요. 봉수가 문을 열자 그곳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무당이었어요. 오랜만이구나, 봉수야. 무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무당님, 왜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느냐? 할 이야기가 있어서. 봉수는 무당을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무당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달라졌구나, 내 처지가. 모두 무당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무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어미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었어. 소희는 그저 전달자일 뿐이지. 무당이 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수야,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단다. 마지막 시험이요? 봉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당의 얼굴이 심각했거든요. 그래. 그 꽃잎 2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완전히 결정될 거야. 무당의 말에 봉수는 긴장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당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조용히 들어라. 무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방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사흘 후 이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올 거야. 하늘이 노하여 비를 내리지 않을 게다. 가뭄이요? 그래. 우물이 마르고 강물이 줄어들고 모든 곡식이 말라 죽을 거야. 무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게다. 비를 내려달라고, 마을을 살려달라고. 봉수는 품 안에 황금꽃을 만졌습니다. 2개의 꽃잎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무당이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앞에 또 다른 선택이 나타날 거야. 또 다른 선택이요? 그래. 한 사람과 1000사람 중 누구를 살릴 것인가? 무당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꽃잎 하나로는 마을 전체를 살릴 수 있어. 비를 내리고 땅을 적시고 모든 생명을 되살릴 수 있지.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봉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요?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무당이 일어섰습니다. 봉수야, 기억해라. 내가 내린 선택이 내 운명을 결정한단다. 많은 사람을 구하느냐, 한 사람을 구하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건 내 몫이야. 무당이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봉수가 황급히 불렀어요. 잠깐만요. 그럼 남은 꽃잎 하나는요? 무당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곤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내 자신을 위해 남겨두거라. 언젠가 내게도 필요한 순간이 올 테니. 무당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무당의 말대로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됐죠. 처음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농사짓기 좋은 날씨라고요. 하지만 나흘째, 닷새째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상하네. 비가 전혀 오지 않아. 우물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러다 큰일 나겠는걸. 일주일째 되던 날 마을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렸거든요. 강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물이 없어. 물. 곡식들이 다 말라 죽겠어.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기도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햇볕만 내리쪼일 뿐이었죠.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봉수를 찾아가자. 봉수가 우릴 살릴 수 있어. 맞아. 봉수한테 가자. 사람들이 우르르 봉수가 머무는 주인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어요. 봉수님, 제발 우릴 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굶어 죽습니다. 봉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품 안에 황금꽃을 꺼냈습니다. 2개의 꽃잎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하나는 마을을 위해, 하나는 나를 위해.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봉수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하인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봉수님, 큰일입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봉수가 황급히 어르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이 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숨이 끊어질 듯 가빴습니다. 어르신, 봉수야. 어르신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미안하구나. 이 늙은이가 이렇게 폐를 끼치다니.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봉수가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마님이 울며 봉수에게 매달렸습니다. 봉수야, 제발, 우리 영감을 살려줘. 제발. 봉수는 황금꽃을 바라봤습니다. 두 개의 꽃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밖에선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계속됐습니다. 봉수님, 제발. 우리 아이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비를 내려주세요. 봉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을 전체를 살려야 할까? 아니면 어르신을 살려야 할까? 한 사람과 1000사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봉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선택이었어요. 그때 어르신이 봉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봉수야, 이 늙은이는 괜찮다. 어르신, 마을을 살려라. 내게 은혜 갚을 기회를 주렴. 어르신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갔어요. 봉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거둬준 어르신, 비록 처음엔 머슴으로 부렸지만 나중엔 식구처럼 대해준 어르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요? 굶주림에 떨고 있는 아이들은요? 목말라 죽어가는 노인들은요?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봉수는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봉수를 바라봤어요. 봉수는 하늘을 향해 황금꽃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하늘이시여, 이 마을에 비를 내려주소서. 꽃잎 하나가 저절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더니 공중에서 황금빛으로 폭발했어요. 그 순간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이 쳤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어요. 하지만 곧 억수같이 쏟아졌죠. 마을 전체가 빗물에 적셔졌습니다. 비다, 비야,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빗속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하지만 봉수는 웃지 못했습니다. 방 안으로 달려가 어르신을 바라봤어요. 어르신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봉수가 어르신을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마님이 오열하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봉수는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꽃잎을 만졌습니다. 이걸로 어르신을 살릴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쓰면. 하지만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내 자신을 위해 남겨두거라. 봉수는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꽃잎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까지 마십시오. 봉수가 꽃잎을 어르신의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꽃잎이 황금빛으로 녹아들었어요. 잠시 후 어르신의 가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영감, 영감. 마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봉수는 빈손을 바라봤습니다. 황금꽃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지막 꽃잎까지 모두 사용한 거였죠. 어미, 소인이 잘한 걸까요? 봉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었어요. 그때 봉수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잘했다, 아들아.
어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습니다. 봉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황금꽃은 모두 사라졌지만 봉수는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감사, 어르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 그날 밤 마을 전체가 봉수를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어요. 마을의 은인이었죠. 그리고 봉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은 황금꽃이 아니었다고. 진짜 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었다고. 그것이 바로 어미가 봉수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짜 선물이었습니다.